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기말고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학과 홈페이지에 공식 공고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은 6월 22일 월요일 1교시입니다. 월요일 1교시. 그래서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져서 시험을 봅니다. 누가 어느 교실로 강의실로 가고 강의실 903과 909로 있는데 아마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개의 강의실로 나누어서 시험을 봅니다. 이유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모이는 걸 자제하라고 그래서 조금 공간 확보를 해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네, 시험 보기 앞서서 다음 주에도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누차 얘기를 합니다. 이 1교시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대면 수업, 학교에 등교하는 수업일 때는 1교시 시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 시간은 1, 2교시로 돼 있어도 수업은 1교시 할지언정 시험만은 2교시로 그렇게 하는 원칙을 가졌으나 1교시로 배정을 한 이유는 강의실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과목이 우리 국제관광경영학과는 모든 과목이 두 개의 분반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1교시에 일부 보고 2교시에 일부 보고, 그래서 둘이 만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교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는 일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강의실과 저쪽 강의실은 감독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규정에 의하면, 제가 나눠드린 규정에 의하면 지각하신 경우에는 시험은 응시는 가능하나 자기 취득 점수의 40%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셨더라도 지각생인 경우에는 40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그날 1교시 수업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순환버스를 타거나 국제관 건물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체온 체크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서 보십시오. 교수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해도 얘기를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강의실에 오시고, 되도록이면 강의실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분들 학기 초에 그 수강 정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리포트를 못 내서 지금 결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하기를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답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요 사태가 끝나고 대면 수업할 때 강의실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그래서 그분들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처리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칙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외부 사정으로,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으로
그 약속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일날 시험 끝나고 바로 내려오시면,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1시간 지난 후에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험이 끝나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시기 전에 다른 모든 성적은 입력을 해 놓습니다. 엑셀 파일에 여러분의 출석이라든가 발표라든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입력을 다 해놓고 시험 지원 채점해서, 원래 원칙은 당일날 퇴근하기 전에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게재를 하고 퇴근하는 걸 저 개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1시간 내로 오셔야 되고, 오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거는 원래대로면 그날 시험 보고 그날 공부하는 걸 원칙인데, 그게 제 뜻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학교에서 그걸 오픈을 시켜 놓는데 어떤 때는 그걸 오픈을 안 시켜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미 채점은 돼 있을 거고 최대한 오픈함과 동시에 연결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하고 중간고사를 보셨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텐데,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종 성적을 보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로 학과, 학년, 학번, 무슨 과목 수강하는 누구이고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언제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시면, 연구실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실 방문 시에는 혼자 방문하는 것은 사절합니다. 혼자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오시는 경우도 일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미리 보내시고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번 학기에도 그런 이메일들, 특히 2학년 학생들한테 그런 이메일들을 조금 받았죠. 그래서 뭐 리포트 제출 날짜를 늦었는데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저하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번 2학년 중에 저하고 작년에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기말 때 교수님 점수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들어서. 그런 경우, 그런 이메일은 바로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메일은 보내셔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통하지도 않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의제기는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시험 공고 기간 안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오시면 시험지 확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경우에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공고 기간 이후에는 일체 수정 불가합니다. 제가 틀렸더라도 보통 2번 이상 더블 체크를 하고 올리기 때문에 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다음 시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어떻게 성적 배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로 출석 20점, 그 다음에 중간 40, 기말 20, 발표 20이었는데 지금 중간고사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40점이 날아가 버렸죠. 지금 여러분이 확보한 점수는 출석 20점과 100점 만점에 출석 20점과 발표 성적 2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어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출석 20점과 발표 20점, 나머지 60점인데 기말고사는 뭐 60점을 다 낼지 50점으로 할지 40점으로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학교에 방침이 또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수업은 재밌게는 뭐 대면 수업이니까 틀려버렸고, 제가 지금 내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것도 재미없어 죽겠는데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래서 단 성적은 후하게, 학점은 후하게, 그 약속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 끝나고 성적을 받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바로 그날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이메일은 절대로 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는. 그리고 성적이 이상하면 잘못 나왔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C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찾아오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는 거는 조원 평가, 조원들이 그 학생의 조원, 다른 조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됐고요. 사설이 긴데 그 다음에 발표요. 지금 아마 오늘 저녁까지가 아마 발표문을 제출하는 걸로 돼 있고 내일은 대표 학생이 그 리스트하고 내용을 저한테 전달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개념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알지요.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팀 프로젝트를 시켰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연맥이려고 시킨 게 아니라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채점지를 보내게 돼 있죠. 채점지는 여러분들의 채점한 결과지는 단톡방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조별로 한 장씩 보내시면 됩니다. 단 채점지와 더불어 여러분이 모여서 채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점한 그 채점지하고 채점지를 뭐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 조원이 모여서 찍으면 되겠죠. 그거 갖고 또 질문하지 말고 간단하잖아. 그냥 채점지하고 여러분들 모여있는 사진 보면 채점지가 안 보이면 어떻게 확대하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자꾸 보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불만이라든가 그가 처음 이 시스템을 가동할 때 학생들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요?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조원 평가입니다.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걸 시키는 이유는 점점 이 개인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요구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죠. 협업, 아이디어를 내고 교환하고. 그래서 그랬죠.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가 6개월인가 1년 만에 다시 사무실 근무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재택근무를 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여서 우연찮게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자발적 아싸가 되나요? 글쎄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무단승차 하시는 분들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점수를 안 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열심히 했나, 다 열심히 했는데요. 글쎄 다 열심히 했다고, 그렇죠. 다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나누는 게 제 의무예요. 나눠야 돼요. 성적을 나눠야 되는 게 제 의무예요. 제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공정성.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언제든지 제시를 하라고 그래도 나 이렇게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이긴 하나, 매번 조원 명단을 제출할 때 서명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죠. 근데
급작스럽게 서명하지 말고 그냥 그때는 만나지 말고 그냥 단톡으로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서 했더니만 일부 학생이 이조에도 있고 저조에도 있고 저조에도 있고 뭐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종 조원 수대로 점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화는 나나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시험 기말고사 시험지에도 기말고사 시험지에 학과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히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한다고 분명히 게시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 학기 건강원론인가요? 그 수업 시간에 학생 성적 처리 다 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해외 나가기로 하고 가족여행 계획돼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죠. 교수님 저 왜 뭐 C인가 D인가 맞았어. C인가 봤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스템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알았다. 네 이름 뭐냐?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 집이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김해인지 양산인지. 그럼 앞으로 내가 1시간 정도면 학교 갈 테니까 너도 출발해서 오든지 아니 처음에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라고 그랬나? 근데 못 온다고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학교 가서 확인을 하마. 그래서 8시나 9시에 봐서 광안대교에서 학교 와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한 결과 그 아이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성적을 봐도 뭐지? 뭐 시험지를 확인하니까 이름 안 쓴 시험지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너 이름 안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장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 시험지를 찍어서 그 학생한테 전송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께 맞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빵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지시사항대로 안 하시면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도 또 기말고사 시험지에는 조원 평가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이 6명이면 내가 평가하니까 5명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한테 5점을 주고 제일 못한 사람한테 1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원 평가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조원의 이름을 틀리게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범용인데 안범웅이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가차없이 긋습니다. 이유는 자기 조원의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조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평가는 무효 처리를 하고 그분은 기말고사에서 5점을 감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작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상대방의 학번은 알 필요가 없죠. 학번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름 정도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틀리거나 동점자가 있거나 점수가 틀리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원이 4명인 경우요. 4명이 한조인 경우는 나를 빼고 3명을 평가해야죠.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은 3점 주고 2점 주고 1점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원이 4명인 경우 나를 빼고 제일 잘한 사람에게 3점, 2점, 1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는 뭐 A+ 절대 평가를 한다 해놓고 학교에서 내려온 거에는 A+의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게 공식적인 얘기고 비공식적으로 조금의 그 터치가 있을 학교에서 방침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육부의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립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대학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교육부가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저께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로 뭐 전국 대학생 어쩌고저쩌고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도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않았죠.
또 교육부가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를 지배하는 건 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법.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육법에 위배되는 건 할 수가 없죠. 이 망할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물리는 거죠. 저도 저를 지배하는 건 대학 본부입니다. 성적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저 얘기합니다. 동영상을 찍으실 거거든요. 아마 이걸 보시면 그때쯤부터 찍기 시작하겠죠. 찍으실 때는 10분, 정확하게 10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10분. 교수님, 뭐 그렇게 그런 거 하는데 뭐 빡시게 합니까? 하는데, 외부 심사나 자문회 뭐 그런 걸 가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규정입니다. 뭐 50억짜리 프로젝트 뭐서부터 뭐 7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A 업체, B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A 업체는 12분을 했어요. B 업체는 그냥 10분 딱 지켰고요. 결과를 보니까 A 업체가 당사이 됐어요. B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산 동구도 그렇고요. 몇 군데 많습니다. 도단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1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연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간은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중요했지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걸 하고 강의 시간에 서로 저도 질문 대회를 끼고 수정도 하고 하나, 이 개떡 같은 이 비대면 수업 체제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좀 얻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그 단톡에도 대표 학생을 통해서 입히는 일체 규정이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목소리만 입히든지 아니면 연극을 하든지 뮤지컬을 하든지 찍든지 여러분 자체로 조원끼리 합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그 내용을 다른 조들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과연 이걸 보고 다른 조들이 좋은 평가를 할 것인가, 나쁜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리포트, 그 동영상을 제출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얘기합니다만은 교수님 단톡이 안 올라가요. 뭐 메가수가 제한이 있나 봐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일체 그 얘기하는데 규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유튜브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를 걸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가 클릭이 안 되면 미제출입니다. 미발표입니다. 그러면 발표 점수, 그저 전원은 발표 점수는 없습니다. 됐죠? 내용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한 내용이 아니라 발표의 형식,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단톡방으로 총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대답을 해서 총대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단톡방에 비슷한 질문이 있는지 보시고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구구절절 시험, 기말고사 시험 보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하면 좀 더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해주면 좋겠구만. 이 망할 놈 시스템. 화가 나네요. 화를 내서 될 일은 아니고 2학기 때는 제발 대면 수업을 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하시면 점수 못 받습니다. 시험은 봐요. 그러나 자기
취득 성적의 40%만 인정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지각을 했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해주면 다른 학생들이 또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겠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나나 이대로 간다는 걸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메일로 기말고사 성적에 관해서 뭐 올려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적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시험지랑 다른 것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학과, 학년, 학번, 과목명까지 써가지고. 그러면 바로 답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그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제가 그 문자를 이메일을 받는 즉시 이메일이 확인되는 즉시 여러분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홍보를 했는데요. 자, 요렇게 하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칠 거고요. 리포트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